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감액만 반영된 야당 단독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야 입장은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사과하고 철회하기 전까진 협상도 없다는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 감액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기싸움은 아침 회의에서부터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협상을 위한 겁박용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중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쏠렸지만 여당 중진 의원들의 항의 방문 끝에 여야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우 의장은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상정,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야당은 다수당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정부도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기왕에 밝힌 것과 한 채 변화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예결위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 다시 철회하고 사과를 해라. 민생 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할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입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추가 협상, 사실상 일시 휴전을 요구하며 여야 극한 충돌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요구한 10일까지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등이 맞물려 있어 협상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인 시기에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의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정부 원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특히 4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를 제외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예산에 잡힌 761억 원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공의 복귀 지원 관련 예산은 931억 원,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지목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은 74억 원을 감액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예산도 8억 원만 남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됐고 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 예산 81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정부 예비비를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위험과 재난 대응을 무력화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예산안이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 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냐며 국회 예산 심의를 겁박하고 정부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을 무력화하는 방탄용 정치 테러라고 반발했는데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해 스스로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뭉개고 지난 정부 인사들은 표적 감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과주기 수사해 특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지휘 계통에 있는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 2부장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탄핵소추안,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 검사 조상원 탄핵소추안, 검사 최재훈 탄핵소추안이 12월 2일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중독성 탄핵, 이성을 잃은 보복 정치라며 바로 표결에 붙이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 테러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자기들 살려고 감사원을 탈취하고 나라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난 6월부터 요구해온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엔 입장을 바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단독 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택한 건데 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호응했습니다.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또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국정조사 특위는 본회의 승인을 거쳐 본격 활동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업무에 매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권을 표적 감사하고 현 정권은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 시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감사원 최달령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전 정권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 결과 정부가 근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했고 국가 통계 조작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의 경우 비위 제보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분리를 이유로 정치 감사라고 비난한다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 이유로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 운영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저 시공업체의 최종 추천인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를 둘러싼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감사원은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관례대로 여야가 합의하면 공개하겠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YTN 이종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가 임박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휘부 공백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차장과 부장검사, 부부장검사에 이어 평검사들도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 수사와 처분의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니 부당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던 법무부 장관은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 검사가 당분간 직무를 대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간 처리 사건만 10만여 건에 달하는 규모인 만큼 지휘부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탄핵 대상에 오른 조상원 4차장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2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은 이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가 과거 성남지청에서 함께 수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다수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물론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 민생범죄 사건도 수사가 한창입니다. 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탄핵에 따른 지휘부 공백이 여러 민생사건 수사와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야모야병으로 투병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16살 학생이 응급치료가 지연되면서 끝내 숨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해당 학생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6시간 만에 겨우 첫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수원 주택가 골목으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움직이고 잠시 뒤 출발합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모야모야병을 앓던 16살 A군이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머리 아파 이러고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계속 정신 차리라고 하고. 구급차에 올라탄 뒤 구급대원들은 급히 아이를 치료할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곳 골목 일대에서 16살 A군을 태운 구급차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군을 받아줄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2곳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연락을 취했지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빠꾸놓고 계속 전화하더니 뭐 오셔도 지금 뭐 안 돼요. 그럼 오시면 오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겨우 집에서 9km 떨어진 응급실 한 곳이 연결됐고 첫 신고 70분 만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래도 잘못되겠다. 아무데도 안 받아주고. 진짜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하지만 해당 병원은 수술이 어렵다며 다른 곳으로 안내했고 이 과정에서 또 4시간이 흘러 첫 신고 6시간 만에야 학생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A군은 사경을 헤매다 결국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뇌출혈로 쓰러진 10대 학생이 수술대에 오른 건 첫 신고 뒤 6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치료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병원 여러 곳도 이런저런 이유로 줄줄이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신기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야모야병을 앓다 뇌출혈로 쓰러진 A군은 첫 신고 뒤 70분 만에 수원 권선구에 있는 병원에 도착합니다.
당시 의료진은 희귀병의 뇌출혈까지 확인되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병원 전원을 결정합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빨리 이제 이 안에 하면 되겠다는데 저희 어머니 죄송한데 수술이 안 돼요. 저희는 뭐 장비랑 선생님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해당 병원에서 다른 대형 병원에 긴급 연락했던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은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용인에 있는 대학병원도 인력 문제로 답변에 시간이 걸린다.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 역시 전원이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른 한 곳은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그 병 자체가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물 치료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 상황을 올려 다시 이 병원에서 15km 떨어진 군포에 있는 병원에서 처신고 뒤 6시간 만에야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그냥 보내주자. 고생했으니까 보내주자고.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았다고. A군을 받아주지 않은 대학병원들은 YTN에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불가능했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의료진이 없어 배후 진료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엄마는 지금도 품에서 자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실감도 안 나고.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나가는 거 알면은 마음이 안 좋지 않을까요? YTN 신기입니다. 어제 대구와 포항의 아파트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곰탕을 끓이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기를 뚫고 다가간 고가 사다리차가 물을 뿌리며 진화에 나섭니다. 대구 황금동에 있는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주민 21명이 대피했고 9명은 집에 갇혀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구조됐습니다. 문틈을 휴지로 물 적시가 막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서 산소 마스크 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일회용 부탄가스입니다. 불이 난 집 베란다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곰탕을 끓이고 있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편리하지만 열에 약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키기 쉬운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15층에서 일회용 부탄가스 폭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문 너머 아파트 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에는 포항 두호동 12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층 복도입니다. 주변에선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천장과 벽은 온통 그을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불로 60대 A씨가 숨졌고 A씨의 20대 아들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웃 주민 등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부탄가스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불냈다 그런 것도 일부러 불냈다. 싸워가지고 누가요? 지금 가족끼리 그랬겠지 뭐. 다만 A씨가 숨졌고 아들 2명도 중태여서 조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회장 직무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달 2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의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에 이뤄집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를 알리려고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비슷한 시각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예정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를, 위중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일정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산업안보국은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장비와 기술이 사용됐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은 곧바로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수출 통제는 중국과 제3국 간 무역에 간섭하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이자 비시장적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방 주요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던 독일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같은 날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을 찾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인 지 17일 만입니다. Я знав про те, що канцлер буде комунікувати з російською стороною. Це правда, Олаф про це говорив. 두 정상은 전쟁 기념비를 찾아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추모하고 양국 기업이 함께 생산한 군사 드론도 시찰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이달 중 6억 5천만 유로, 1조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선을 그어온 자국산 타우루스 미사일 지원에 대해선 달라진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indert unsere Unterstützung nicht, die eben sehr umfassend ist. Und das ist mir wichtig zu sagen, auch umfassend bleiben wird. 하지만 공개적인 지지 표명과 달리 독일 정부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숄츠 총리가 개전 이후 서방 주요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건 내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독일은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개입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 역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Drohnen aus chinesischen Fabriken und nordkoreanische Truppen, die den Frieden mitten in Europa angreifen, verletzen unsere europäischen Kernsicherheitsinteress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실질적 경제 협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외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각자 카운터파트와 회담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 양쪽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지원에 드론 시스템 그리고 대인 지뢰 등과 함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용 포탄이 포함됐는데 우크라이나에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추가 제공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 원 가까이 빌려주며 사실상 못 받는다고 말한 데 대해 차관인 만큼 갚아야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약 3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국내 고용과 생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 한 줄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타입의 입주 물량이 23.2% 급격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 원대에 그쳤습니다. 영풍과 BNK 파트너스와 경영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오늘 이사회를 엽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다음 달 24일 개최가 유력한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고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상수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생명보험사 9곳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만기 전에 비슷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을 하다가 금융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돼 모두 4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과도하게 무거운 승객의 짐을 선반에 싣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내년 1월 2일부터 기내에 반입한 휴대 수화물은 승객 본인이 직접 선반에 올리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를 만들고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TMF 미정산 사태 여파로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율이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 2,8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에 그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은 물론 음란물과 마약 등 불법 정보 시적을 위해 이번 달부터 텔레그램을 해외 불법 정보 차단 협력 대상 플랫폼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겨울로 계절이 들어서면서 어제 아침에는 짙은 안개로 오후에는 중국발 스모그 때문에 하늘이 흐릿했습니다. 날씨는 포근했는데 오늘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출근길. 마치 장마기들이 운 듯 희미합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짙은 안개에 내륙 대부분 지역의 시야가 200m 미만으로 좁아졌고 일부 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건 지난주에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인 곳이 많은 데다 그제 내린 비가 더해져 지면의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짙은 안개가 덮은 겨울의 시작. 서울 아침 기온은 4.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고 한낮에는 13도까지 오르며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12월인데 날씨가 따뜻해서 이때다 싶어서 자전거 타러 나왔어요. 좀 많이 추워진다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못할까 봐.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등 내륙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오래 머물지 않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밤사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찬 공기는 먼지를 몰아냈지만 겨울 추위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3일 화요일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인천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오늘 아침 중부는 영하권에 접어들겠고 서울과 인천은 영하 4도, 강원 철원 영하 7도, 경기 파주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주 후반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가 주말에는 다시 추위가 강해져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예약 보증금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달 수수료도 내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까지 늘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또 국민의 소비 심리를 누르는 규제는 혁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일 국정 후반기 과제로 양극화 타결을 제시한 뒤 충남 공주에서 첫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의 최대 부담이 된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은 아예 수수료를 면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와 정산 주기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와 불법 광고 대행 등 이른바 온 오프라인 4대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연간 4.5조 원에 달하는 노쇼를 막기 위해 예약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방송인 백종원 씨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5천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 발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미국처럼 규제와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그런 규제라든가 제도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각 부처에 내수를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비 진작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 양극화 대책은 내년 초 업무보고 이후 공개될 걸로 전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연 30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년 문제가 노사 갈등을 넘어 세대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한 직장에서 올해 몇십 년을 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취업하려는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은 이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면 굳이 그 많은 인력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뭔가 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늦게 지급하려고 하는 약간 정부의 그게 또 있지 않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절하나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정년 연장을 적극 추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인데 앞서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한 이중근 부영회장은 노인 기준을 75살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에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담이 큰 데다 조직 내 인사 적체가 심해지고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65세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 부담이 한 해에 30조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기업별로 그 규모 또는 산업별 특성 또는 근로자의 그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을 65세로 딱 법으로 못을 박는 것은 그 기업들의 그 준비된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도 늘리면서 기업 부담은 완화하려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제나 호봉제에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노조 측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정부가 반년째 노사정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만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가족 간 일감 몰아주기 정황 등 결혼 관련 업체들의 짬짬이 실태를 다룬 YTN 팩트 추적 보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예식장 불공정 약관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팩트 추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선택권 등의 제한에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예식장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고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 구제 대책과 재발 방지 제도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에 다른 의혹을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병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을 채워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기소합니다. 검찰은 기소하기 하루 전에도 명 씨를 소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여론조사 의혹을 집중 살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각서에 관한 명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와 피플네트워크스 사이의 채무이행 각서인데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가족이 국가산단 인근의 땅을 산단 선정 발표 이전에 샀다는 의혹을 따진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 측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사용하던 옛 휴대전화 증거 보조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감시층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명태균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이 강 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화재로 불에 탔던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 노트르담 대성당이 5년여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이번 주말 재개관합니다. 더 높고 더 화려해진 노트르담 대성당의 내부 모습을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5년 전 보수 공사 도중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 내렸던 노트르담 대성당. 불길에 파괴됐던 첨탑과 중탑이 복원됐고 내려앉았던 아치형 천장은 더 높이 재건됐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색색의 빛으로 크림색 성당 안은 화려하게 물듭니다. 화마를 피했던 십자가와 피에타상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On fera sûrement jamais ça, et donc c'est important et c'est émouvant. Voilà. Pour un tailleur de pierre, travailler sur une cathédrale comme Notre-Dame, travailler sur... 투입된 금액만 1조 원, 5년 8개월의 시간 끝에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재개관에 앞서 대성당 안을 미리 둘러본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복원에 참여한 장인들과 전 세계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Le choc de la réouverture sera, je crois, et je veux le croire, aussi fort que celui de l'incendie. Mais ce sera un choc d'espérance. Parce que vous toutes et tous qui êtes là aujourd'hui avez œuvré. 파리 시민들도 다시 돌아온 파리의 심장, 노트르담 대성당을 벅찬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Voir comment les gens, comme tous les Français, ont cherché d'aider à reconstruire avec tellement de vitesse aussi la cathédrale et tout l'intérêt que ça a réveillé dans les gens.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번 주 토요일 재개관 행사에 이어 일요일에는 신자들이 참석하는 첫 공개 미사를 열고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았던 주요 업체들이 급격한 실적 악화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위기에 몰리고 있고 또 최고 경영자의 사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업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구조조정에 직면한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경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폭스바겐 독일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진 건 6년 만입니다. 사측과 산별노조의 단체 교섭은 한 달 넘게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Wir sind total streikbereit. Also ja, die Stimmung ist natürlich ein bisschen gedrückt, ne, dadurch, dass wir gar nicht entgegenkommen. 세계 2위의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공장 3곳 이상이 문을 닫으면 최대 3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크라이슬러와 푸조를 거느린 세계 4위의 업체 스텔란티스는 최고 경영자가 전격 사임하면서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에서만 3,500여 명의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영국의 벤 공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닛산은 전 세계 직원의 7%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을 감원하기로 한 데 이어 구조조정 책임자까지 물러났습니다. 미국의 포드도 2027년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4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유럽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Die ganze Automobilindustrie ist in der ganzen Welt, in Europa ganz besonders in Deutschland in der Krise. Uns trifft diese Umstellung zur Elektromobilität sehr, sehr hart. Die Rahmenbedingungen sind nicht mehr da, die Nachfrage ist nicht mehr da. 위기에 몰린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부진과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업체인 비아디는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100만 대가 넘는 신차를 판매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상 봉쇄됐지만 동남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지각 변동에 가까운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라는 대형 변수까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광장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드라마처럼 녹색 운동복을 입은 450여 명의 참가자는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고 게임에 참여했는데요. 체감 온도가 4도에 불과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1시간가량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25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의 12월의 첫 휴일을 맞아 가족들을 위한 캐릭터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이 거대한 헬륨가스를 채운 디즈니와 픽사, 마블, 스타워즈 등의 캐릭터 풍선과 인형의 공연과 행진을 즐겼는데요. 또 대통령궁 앞에서는 마법쇼도 열렸습니다. 영국의 팝 음악의 거장 엘튼 존이 자신이 작곡을 맡은 뮤지컬 공연을 직접 보지 못할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엘튼 존은 현지 시각 1일 밤 런던에서 열린 뮤지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자선 공연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시력을 잃어서 많은 시사회에 올 수 없었다며 하지만 듣기에는 정말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간식 바로 호빵과 어묵이죠. 겨울 먹거리부터 방한용품까지 짧아진 가을에 고전했던 유통업계가 겨울 상품 마케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황보이경 기자입니다. 따끈한 호빵을 반 가르니 고구마 앙금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한 입이면 추위도 어느새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울지 모르고 옷을 얇게 입었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따뜻하게 먹었더니 몸이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속에 따뜻한 간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도 겨울 대표 간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군고구마와 어묵, 호빵 등의 매출은 직전 2주보다 많게는 80%가량 증가했습니다. 겨울 필수템 난방용 가전이나 방한용품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한 대형마트의 히터 매출은 직전보다 140% 늘었고 같은 기간 전기 매트와 내복 매출도 각각 30에서 60%가량 올랐습니다. 밖에 기온 온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머니 방에 히터 하나랑 전기장판 깔아드리려고 왔거든요. 특히 긴 더위로 가을 실적이 부진했던 패션업계는 겨울 상품으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가 가을 상품 판매가 다소 저조한 편이었는데 올해 겨울에는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아진 가을로 매출 특수를 누리지 못한 유통업계가 겨울을 겨냥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그동안 임자를 찾지 못했던 부사당 북항 재개발 사업 대표 건물 자리에 부산시가 외국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이 시와 사업자는 4조 5천억 원대 사업비가 들어가는 최고 높이 88층인 복합 리조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수출 전진 기지에서 미래 부산의 핵심 지역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기반 시설과 일부 건물은 공사를 마쳤지만 대표 건물이 자리할 땅은 두 차례 공모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땅에 4조 5천억 원대 외국 자본을 투입하는 초대형 개발 계획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상 88층, 높이 400m가 넘는 건물 3개 동이 지식재산권 콘텐츠가 중심이 된 복합 리조트로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도약을 상징하며 도심 축과 자연 경관축을 고려한 3개의 타워로 구성되며 각 건축물은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됩니다.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파사드를 조성한 건물에 2000실 규모 호텔과 대형 공연장, 테마파크와 대형 쇼핑몰 등이 자리하면 부산의 미래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게 부산시 전망입니다. 건물 밖으로는 부산항 해안 경관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녹지까지 아우르고 있어서 부산을 상징하는 새로운 대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까지 모읍니다. 투자 의향을 밝힌 사업자는 주거시설 전용 등 재개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거 개발이 없는, 분양하지 않는 그냥 랜드마크로서 어떤 부산의 글로벌 허브의 가장 핵심 앵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땅에 대한 정식 분양 절차가 남았지만 부산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돼 오는 2030년에 공사를 마친 대표 건물을 볼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많게는 10도나 낮은데요. 특히 찬바람의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2.8도, 파주 영하 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며 춥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인천과 경기 일부, 충청과 전북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영하권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에는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